수정된 챕터 1 늦은 밤에 기다린 부루 최적화 버전.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층 203호. 새벽 2시였다. 김석훈은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78살 노인의 주름진 손에는 낡은 드론 조종기가 들려 있었다. 손때로 반질반질해진 플라스틱 표면, 페인트가 벗겨진 버튼들. 아들 민수는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 석훈은 알고 있었다. 33 청년이 짊어진 8억이라는 빚.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민수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아버지에게는 괜찮다고 말했다. 곧 나아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석훈은 아들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를 읽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희미했다. 석훈은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길어야 1년. 말기암이었다. 이미 온몸으로 퍼진 상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는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더 이상 짐을 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방 한쪽에 오래된 노트북이 있었다. 석훈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마우스를 움직여 유튜브를 클릭했다. 화면에 익숙한 로고가 떴다. 검색창에 들어온 영상을 입력했다. 수많은 영상이 나타났다. 바다 위를 나는 드론, 산맥을 가로지르는 드론, 도시의 야경을 담은 드론. 조회수는 수십만, 수백만이었다. 석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0년 전이 떠올랐다. 항공 사진작가로 일하던 시절.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순간들. 은퇴 후 취미로 사둔 드론은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석훈이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낡은 문을 열었다.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선반 위 케이스 안에 드론이 있었다. DJI 팬텀 4. 5년 전 모델이었다. 하지만 석훈은 정성껏 관리해왔다. 케이스를 열었다. 하얀색 드론은 여전히 깨끗했다. 석훈은 부드럽게 드론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4K 화질. 당시로서는 최고급이었다. 그는 드론을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노트북 앞에 앉았다. 유튜브 채널 만들기를 검색했다. 화면에 친절한 설명이 나타났다. 손가락은 서툴렀다. 하지만 한 글자씩 따라갔다. 채널 이름을 입력하는 칸이 나타났다. 석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버지의 하늘. 단단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채널 설명란에 몇 줄을 적었다. 78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하늘의 이야기.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다. 하지만 수정하지 않았다. 그대로가 좋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석훈은 드론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았다. 조종기도 마찬가지였다. 내일 첫 촬영을 나가기로 했다. 어디로 갈까? 한강? 남산? 아니면 민수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북한산?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5살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배경은 북한산 정상이었다. 석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다. 아들은 믿었다. 아버지 손만 잡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 석훈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늘을 담아 아들에게 남기겠다고. 그 영상들이 수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았다. 인터넷에서 읽었다. 조회수가 많으면 광고 수익이 생긴다고. 수백만 조회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조회수면 수천만 원. 8억. 여전히 너무 큰 숫자였다. 하지만 석훈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고 싶었다. 아들에게 빚 대신 꿈을 남기고 싶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검은색 USB를 꺼냈다. 20년 전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항공 사진작가 시절 촬영했던 원본들.
당시 그는 국내 최고였다. 대기업들이 그의 사진을 샀다. 해외 잡지에도 실렸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무너졌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 석훈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함께 탔던 조종사는 그러지 못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오래된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설악산 일출, 제주도 해안, 한라산 백록담. 모두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석훈은 한 장씩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기술, 이 감각이 아직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새벽 5시. 석훈은 처음으로 유튜브에 로그인했다. 아버지의 하늘 채널. 구독자 0명. 영상 연계.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방문이 열렸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다. 옷에서는 시멘트 냄새가 났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미안한 듯 웃었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제가 늦어서. 괜찮다. 민수야, 아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석훈은 드론을 들어보였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드론이요? 아버지, 그걸로 뭐 하시게요? 영상을 찍으려고. 유튜브에 올릴 거야. 민수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웃음을 멈췄다. 아버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유튜버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알아. 하지만 아빠는 해볼 거야. 너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구나.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석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드론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작은 기계로 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겠다고. 하지만 석훈도 민수도 몰랐다. 그 검은 USB 속에 숨겨진 파일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사실을. 20년 전 사고의 진실이 담긴 영상.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해시태그 챕터 2 첫 비행의 설렘 재수정 버전. 북한산 우이동 입구. 아침 7시. 석훈은 등산로 앞에 섰다. 배낭 안에 드론과 배터리 3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아버지, 정말 혼자 가세요? 민수가 물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괜찮아. 너는 쉬어. 몸 안 좋으신데요. 아빠 건강해. 걱정 마.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석훈의 손에 쥐어줬다. 점심 드세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뜨거웠다. 고맙다. 등산로를 천천히 올랐다. 다리가 무거웠다. 숨이 찼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20년 만에 다시 하늘을 닮는다. 설레었다. 1시간 뒤 공터에 도착했다. 전망이 좋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배낭을 내렸다. 드론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조종기를 켰다. 드론 전원을 넣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다. 윙윙 소리. 스마트폰을 조종기에 연결했다. 화면에 드론이 보는 풍경이 나타났다. 자, 날아볼까? 스틱을 위로 밀었다. 드론이 떠올랐다. 1m, 2m, 5m. 심장이 뛰었다. 화면 속 풍경이 달라졌다. 나무들이 작아졌다. 서울이 넓게 펼쳐졌다. 아름답네. 20년 전 기억이 났다. 헬리콥터에서 보던 풍경. 하지만 지금은 더 자유로웠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이 떴다. 드론을 천천히 움직였다. 북한산 능선을 따라갔다. 바위와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다. 20년 전 감각이 돌아왔다. 10분 비행. 배터리 경고가 울렸다. 드론을 착륙시켰다. 손이 떨렸다. 흥분 때문이었다. 배터리를 교체했다. 다시 날렸다.
2시간 동안 3개 배터리를 다 썼다. 바위에 앉았다. 기침이 났다. 손수건에 피가 묻었다. 개의치 않았다. 노트북을 꺼냈다.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다. 파일을 열었다. 눈이 커졌다. 화질이 선명했다. 구도가 완벽했다. 20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다. 편집을 시작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랐다. 색감을 보정했다. 음악을 넣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도착했다. 민수는 나가고 없었다. 노트북을 켰다. 유튜브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하늘 채널. 구독자 0명. 업로드를 눌렀다. 제목을 입력했다. 78 노인이 처음 날린 드론, 북한산의 아침. 설명란에 적었다. 아들에게 남기는 하늘 해시태그 1. 손이 떨렸다. 게시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올라갔다. 진행바가 채워졌다. 100% 완료. 조회수 0. 좋아요 0. 댓글 0. 쓸쓸하게 웃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일 또 찍으면 됐다. 밤에 다시 확인했다. 조회수 3. 누군가 3명이 봤다. 가슴이 뛰었다. 다음날 아침. 조회수 12. 댓글이 하나 있었다. 어르신 영상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다. 답글을 달았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다른 곳에서 찍었다. 한강, 남산, 경복궁. 영상 7개. 구독자 127명. 조회수는 평균 200. 민수가 변화를 느꼈다. 밤늦게 돌아와도 아버지는 노트북 앞에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아버지 재밌으세요? 응. 사람들이 보더라. 댓글도 달고. 민수는 몰래 채널을 검색했다. 아버지의 하늘. 영상을 봤다. 북한산이 펼쳐졌다. 숨을 죽였다. 아름다웠다. 전문가 수준이었다. 댓글을 읽었다. 퀄리티 대박이네요. 할아버지 실력 최고예요.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사셨다니. 자신을 위해서 몰래 구독했다. 모든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 10번째 영상. 구독자 1000명 돌파. 믿기지 않았다. 수익 창출 조건을 찾아봤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구독자는 됐다. 시청시간은 아직이었다. 조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가면 됐다. 그날 밤 피를 토했다. 화장실 바닥이 붉어졌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밑이 까맣게 그늘졌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다. 조금만 더. 가슴을 두드렸다. 다시 노트북으로 갔다. 편집할 영상이 있었다. 화면이 깜빡였다. 바탕화면에 USB 아이콘. 언제 꽂았지? 기억이 안 났다. 클릭했다. 폴더가 열렸다. 20년 전 파일들. 낯선 파일 하나. FINALFLIGHTRAW. MP4.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파일을 몰랐다. 더블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헬리콥터 안. 흔들리는 화면. 지평선. 갑자기 기울었다. 비명. 경고음. 화면을 멈췄다. 숨이 찼다. 20년 전 그날이었다. 사고 직전. 이 파일이 있었다니. 챕터 3 숨겨진 진실. 석훈의 손이 떨렸다. 마우스 커서가 재생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20년 전 그날.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조종사 김태영이 죽었던 그날. 석훈은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항공사진작가를 그만뒀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는 용기를 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헬리콥터 안. 카메라는 석훈의 가슴에 고정되어 있는 듯했다. 시야는 흔들렸지만 앞좌석에 조종사 뒷모습이 보였다. 김태영. 42살의 베테랑 조종사. 석훈의 오랜 파트너였다. 오늘 날씨 최고네요, 석훈 씨. 이런 날 찍은 사진은 대박이에요.
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고 경쾌했다. 석훈은 화면 속 자신의 대답을 기억했다. 그러게요. 설악산 일출 제대로 담아야죠. 헬리콥터는 순조롭게 날고 있었다. 아래로 산맥이 펼쳐졌고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석훈은 카메라를 들어 창밖을 찍었다. 완벽한 샷이었다. 그때였다. 헬리콥터가 갑자기 흔들렸다. 태영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변했다. 뭐지? 꼬리 로터의 이상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빨간 불빛이 계기판에 번쩍였다. 석훈은 화면 속에서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태영 씨,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조종이 안 돼요. 이건. 헬리콥터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카메라 시야가 뒤집혔다. 하늘과 땅이 뒤섞였다. 비명소리.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금속음. 석훈은 영상을 멈췄다. 숨이 가빴다. 손으로 가슴을 쥐었다.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계속 봐야 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태영의 마지막 말. 이건 무엇을 보았던 걸까? 그는 영상을 10초 되돌려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음량을 최대로 높였다. 태영의 목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조종이 안 돼요.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그 순간 영상이 끊겼다. 검은 화면. 노이즈. 그리고 파일 종료. 석훈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다. 조작. 누군가. 태영은 사고 직전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이다. 헬리콥터 추락이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20년 전 사고 조사 결과는 조종사 과실로 발표됐다. 김태영이 기상 조건을 오판했고 너무 낮게 비행하다가 산악 난기류를 만나 추락했다는 것. 석훈은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친구의 명예는 실추됐지만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헬리콥터를 추락시켰다는 것. 왜? 누가? 석훈은 당시를 떠올렸다. 그날 촬영은 대기업의 의뢰였다. 정확히는 건설회사 대한건설. 그들은 설악산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었고 홍보용 항공 사진이 필요했다. 석훈과 태영은 그 일을 맡았다. 촬영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헬리콥터가 특정 계곡을 지나갈 때 석훈은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산 아래 숲속에 불법 폐기물이 대량으로 버려져 있었다. 드럼통, 화학약품 용기. 명백한 환경 오염이었다. 석훈은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촬영 장비는 불에 탔다. 사진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니, 하나는 남았다. 석훈의 가슴에 고정되어 있던 이 작은 액션캠. 그는 사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이 카메라가 자신의 소지품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그런데 왜 이 파일이 여기 있는 걸까? 석훈은 USB를 자세히 살펴봤다. 라벨에 희미하게 써진 글씨. 2005.03 15 백업. 누군가 이 영상을 백업해둔 것이다. 석훈 자신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는 컴퓨터 파일 속성을 확인했다. 생성 날짜는 2005년 3월 18일. 사고 3일 후. 석훈은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파일을 백업한 걸까?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형사 한 명이 병실을 방문했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 형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했고 석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 석훈의 소지품을 건네줬다. 그 안에 이 USB가 있었다. 혹시 그 형사가? 석훈은 중얼거렸다. 형사가 원본 영상을 백업해서 석훈에게 남긴 것이라면?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영상 파일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추락 직전 계곡을 지나가는 장면. 석훈은 일시정지를 눌렀다. 화면을 확대했다. 숲속, 드럼통들,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폐기물을 버리고 있었다. 트럭도 보였다. 측면에 희미하게 로고가 보였다. 대한건설. 석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었다. 대한건설은 불법 폐기물을 산속에 버리고 있었고 그것을 석훈이 촬영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추락시킨 것이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하지만 어떻게 헬리콥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었나? 석훈은 기술의 밝은 편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도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군사용 기술. 하지만 민간 헬리콥터에 적용하려면 사전에 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정비를 누가 했지? 석훈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아침 헬리콥터는 정기 점검을 받았다. 정비사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외부 업체에서 왔던 것 같았다. 태영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석훈은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대한건설 2005년 설악산. 오래된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다. 대부분 리조트 건설 관련 기사였다. 하지만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대한건설 설악산 리조트 사업 중단.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 기사 날짜는 2005년 4월. 사고 한 달 후였다. 석훈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환경단체가 설악산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고 정부가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건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환경단체. 누가 제보했을까? 석훈은 더 검색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다. 설악산 불법 폐기물 대량 발견. 대한건설 관련 의혹. 기사 날짜는 2005년 5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숲속에 버려진 드럼통들. 석훈이 촬영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누군가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찍어 제보한 것이다. 형사. 그 형사가 한 거구나. 석훈은 확신했다. 그 형사가 영상을 백업하고 폐기물 위치를 파악해 환경단체에 제보한 것이다. 대한건설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하지만 왜 석훈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조용히 처리했을까? 석훈은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사고 직후 대한건설의 임원이 병원을 찾아왔었다. 위로의 말과 함께 합의금을 제시했다.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석훈은 거절하지 못했다. 태영의 아내와 어린 딸을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내가 비겁했구나. 석훈은 자신을 자책했다. 진실을 묻고 돈을 받았다. 친구를 배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었던 것이다. 죄책감이 그를 땅에 묶었다. 다음 챕터로 이어집니다. 챕터 4 선택의 기록. 새벽 3시 석훈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20년 전 영상이 일시 정지되어 있었다. 대한건설의 불법 폐기물. 그리고 친구의 마지막 말. 이건 조작이야. 석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각자의 고통을 견디며. 석훈도 20년간 비밀을 안고 살았다. 이제 그 비밀을 꺼낼 때가 온 것일까? 하지만 두려웠다. 대한건설은 여전히 대기업이었다. 그들의 힘은 20년 전보다 더 강해졌다. 이 영상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복? 소송?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 석훈은 민수를 떠올렸다. 8억의 빚을 진 아들. 이미 인생이 무너진 청년. 만약 아버지까지 거대 기업과 싸우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면 민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석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USB를 뽑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문을 닫았다. 잠갔다. 열쇠는 책 사이에 숨겼다.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들어온 영상이나 찍으며 조용히 살다 가자.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석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태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밝게 웃던 친구. 딸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놀아주던 다정한 아버지. 그는 조종사 과실로 기록됐다. 무능한 조종사. 가족을 버린 무책임한 남자. 미안해. 태영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민수가 깰까봐. 다음 날 아침 석훈은 다시 드론을 들고 나갔다. 이번에는 한강공원.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평화로운 일상. 그는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아름다운 장면들. 고통 없는 세상.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다. 댓글이 달렸다. 오늘도 힐링하고 갑니다. 아버지의 하늘 시리즈 진짜 최고예요. 이 채널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구독받고 갑니다. 석훈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다.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진실은 묻어두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일주일이 지났다. 구독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조회수도 꾸준히 올랐다. 어떤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석훈은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시청시간 4,000시간. 아직 2,800시간. 조금만 더 하면 됐다. 그날 저녁 민수가 일찍 돌아왔다. 아버지는 또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다. 석훈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다. 민수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었다. 오랜만이었다. 너도 좋은 일 있었어? 네. 오늘 현장에서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일 잘한다고.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대요. 석훈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규직. 불안정했던 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안정이 찾아온 것이다. 정말. 민수야,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힘내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힘이 났어요.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훈은 아들을 꼭 안았다. 민수의 어깨는 단단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석훈은 눈물을 참았다. 행복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날 밤 석훈은 다시 피를 토했다. 이번에는 양이 많았다. 휴지로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죽음과 가까워 보였다. 조금만 더.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민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 후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다음 날 석훈은 병원을 찾았다. 민수 몰래 새벽에 나왔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석훈 씨, 암이 더 퍼졌습니다.肝과 뇌로도 전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석훈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기 단계라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입원을 권장합니다. 아니요. 집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석훈은 진통제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드론 날리기 좋은 날씨였다. 그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석훈은 약을 서랍에 넣고 드론을 챙겼다. 오늘은 남산에 가기로 했다. 엔서울 타워를 배경으로 멋진 영상을 찍고 싶었다. 남산 정상, 석훈은 드론을 날렸다. 타워를 중심으로 360도 회전샷. 서울 시내가 파노라마로 펼쳐졌다. 아름다웠다. 석훈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사는 것 같았다. 촬영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다. 석훈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다. 구독자 4,200명. 최신 영상 조회수 15만.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 채널 진짜 힐링됩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아버지의 하늘, 제 인생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기다려집니다. 석훈은 댓글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문득 서랍 속 USB가 떠올랐다. 진실. 묻혀진 진실. 태영의 명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민수를 위해서라도.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석훈은 받았다. 여보세요? 김석훈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았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20년 전 일 아직도 기억하시죠? 헬리콥터 사고. 석훈의 심장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누구세요? 잊고 사세요.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전화가 끊겼다. 석훈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챕터 5 암흑 속의 감시자. 석훈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전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협박이었다. 명백한 협박.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알았을까? 석훈은 USB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영상을 본 것도 혼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남산 정상,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평범한 풍경. 하지만 그중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석훈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드론을 배낭에 넣고 산을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훈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피해망상에 빠진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있는 걸까? 집에 도착했다.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석훈은 방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쳤다.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검색. 대한건설 현재. 수많은 기사가 나타났다. 대한건설은 여전히 건재했다. 국내 10대 건설사. 해외 사업도 확장 중. 회장은 박재민. 20년 전 그 사람. 석훈은 박재민의 사진을 봤다. 60대 중반의 남자. 양복을 입고 의젓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20년 전 병원에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생생했다. 석훈은 더 검색했다. 대한건설 비리, 대한건설 의혹. 몇 가지 기사가 나왔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었다. 석훈이 가진 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걸 공개하면 석훈은 중얼거렸다. 대한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20년 전 범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들의 보복이 민수에게 미칠 해가. 그는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다.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석훈은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석훈은 화들짝 놀라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민수였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아버지, 집에 계셨네요. 오늘은 촬영 안 나가셨어요?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봤다. 병원 가보셨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석훈은 억지로 웃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석훈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 이 아이를 지켜야 했다. 어떤 위험도 닥치지 않게. 저녁 식사 후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석훈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유튜브를 켰다. 최신 영상의 조회수가 20만을 넘어섰다. 댓글도 500개가 넘었다. 구독자는 5,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대로만 가면. 석훈은 계산해봤다.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조회수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조회수당 약 100만 원. 지금 추세라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은 가능했다. 8억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하지만 한 달. 의사는 한 달이라고 했다. 석훈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매일 올려도 30개. 모두 조회수가 높다면. 그래도 부족했다. 바이럴. 대박이 나야 해. 석훈은 검색했다. 유튜브 바이럴 영상 특징.
여러 기사가 나왔다. 감동적인 스토리, 독특한 영상미,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석훈은 자신의 영상을 돌아봤다. 아름다운 풍경, 좋은 음악.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스토리가 없었다. 스토리.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 78살 노인이 아들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8억 빚을 진 아들을 돕기 위해 드론을 날린다는 이야기. 그것을 영상에 담으면 어떨까? 하지만 망설여졌다.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민수의 빚을 세상에 알리는 것. 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석훈은 카메라를 켰다. 자신의 얼굴을 화면에 담았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지금까지는 드론 영상만 올렸지 자신의 모습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하늘을 운영하는 김석훈입니다.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제가 왜 이 채널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8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8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석훈은 말을 멈췄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하늘을 찍고 영상을 올리는 것. 여러분이 제 영상을 봐주시면 그것이 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이 봐주세요. 공유해주세요. 녹화를 멈췄다. 석훈은 영상을 다시 봤다.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걸 올려야 할까?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제목은 78 아버지의 고백 왜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나.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게시를 눌렀다. 영상이 올라갔다. 1분 후 첫 조회수 10, 20, 50. 빠르게 올라갔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눈물 나네요. 아버지 응원합니다. 이 영상 퍼뜨려야겠어요. 모두 보세요. 석훈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 석훈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가 왔다. 경고했습니다. 영상 내리세요. 마지막입니다. 석훈은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렸다. 그들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는 노트북 웹캠을 테이프로 가렸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혹시 해킹당한 건 아닐까? 석훈은 기술에 밟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생각했다. 챕터 6 바이럴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석훈은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다. 유튜브 댓글, 구독 알림, 좋아요. 그는 눈을 비비며 앱을 열었다. 구독자 3만 명. 석훈은 숨이 멎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5천 명이었다. 하룻밤 새 2만 5천 명이 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신 영상 78 아버지의 고백을 클릭했다. 조회수 250만. 댓글 5천 개. 공유 1만 5천 번. 석훈은 믿을 수 없었다. 바이럴이 된 것이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영상 다 봤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페이스북에 공유했어요. 많은 사람이 봐야 해요. 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과 민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는 다른 영상들도 확인했다. 이전에 올렸던 드론 영상들도 조회수가 급증했다. 10만, 50만, 100만. 사람들이 채널의 모든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시는 거예요? 민수야. 대박 났어. 우리 채널이. 석훈은 스마트폰을 아들에게 보여줬다. 민수는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구독자 3만. 이게 어떡해. 어제 올린 영상이 퍼진 것 같아. 내 이야기를 했어. 8억 빚. 미안하다. 내 허락 없이.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버지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감사해요. 석훈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민수는 출근하기 전 아버지의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봤다. 북한산, 한강, 남산. 아버지가 찍은 하늘은 아름다웠다. 민수는 몰랐다. 아버지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예전에 항공 사진작가였거든. 너 어릴 때. 민수는 어렴풋이 기억났다. 아버지가 헬리콥터를 타고 출근하던 시절. 그때 아버지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카메라를 내려놓고 집에만 있었다. 민수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왜 그만두셨어요? 석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늦지 않았어.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살아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낮 동안 석훈은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구독자는 계속 늘어났다. 4만, 5만, 6만. 조회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인터넷 뉴스 매체가 기사를 썼다. 78 아버지의 눈물겨운 도전. 8억 빚진 아들 위해 유튜브 시작.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아버지의 하늘이 올랐다. 석훈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유명해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너무 빠르게 유명해지는 것. 그만큼 눈에 띄는 것. 대한건설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오후 3시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다. 옛 동료. 항공 사진작가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 강민호였다. 석훈 형님. 유튜브 봤습니다. 대박 나셨네요. 민호야. 오랜만이구나. 형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소식 듣게 되네요. 근데 형님 진짜 8억이에요. 민수가? 석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사업 실패하고 보증 잘못 써서. 아이고. 그래도 형님 영상 퀄리티 여전하시네요. 역시 내가 아는 김석훈 형님이야. 고맙다. 민호야, 너는 잘 지내고 있지? 저야 뭐 그럭저럭요. 형님,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석훈은 따뜻함을 느꼈다.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저녁 민수가 돌아왔다. 얼굴이 환했다. 아버지. 현장에서 다들 아버지 영상 봤대요. 팀장님도 보시고 감동하셨대요. 그래. 부끄럽네.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자랑스럽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석훈은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행복했다. 오랜만에 아들이 웃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날 밤 석훈은 다시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더 차갑고 더 위협적이었다. 김석훈 씨. 경고는 끝났습니다. 내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다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석훈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들이 다친다고? 진짜로?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실제 위험이었다. 그는 민수의 방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 석훈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채널을 폐쇄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폐쇄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막 시작된 희망이 사라진다. 3만 명의 구독자. 수백만 조회수. 이것이 민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데. 석훈은 결정을 내렸다. 폐쇄하지 않는다. 계속한다. 하지만 민수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민수 좀 지켜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형님? 석훈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협박 전화 위험. 민호는 즉시 대답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 친구 중에 경호회사 다니는 애가 있어요. 부탁해볼게요.
민수 형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정말 고맙다. 민호야. 석훈은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대한건설의 힘은 강했다. 그들이 정말로 민수를 해치려 한다면 막을 수 있을까? 챕터 7 폭로의 순간. 구독자 10만 명. 석훈의 채널은 일주일 만에 중형 유튜버가 됐다.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만 개씩 달렸다. 사람들은 석훈을 응원했고 민수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석훈의 몸은 점점 악화됐다. 매일 아침 피를 토했고 통증은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드론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석훈은 괜찮다고만 했다. 민수는 걱정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석훈은 민수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라면과 김치. 민수가 끓인 것이었다.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봤다. 석훈의 표정은 진지했다. 아빠, 아프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20년 전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석훈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항공 사진작가였던 시절. 헬리콥터 사고. 조종사 태영. 그리고 진실. 아빠는 비겁했어.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지. 친구를 배신했어. 민수는 말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석훈은 계속했다. 하지만 최근에 영상을 발견했어. 20년 전 사고의 진실이 담긴 영상을. 그 안에는 대한건설의 범죄가 있었어. 그들이 헬리콥터를 추락시킨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 영상을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래야겠지. 하지만 두려워. 그들이 너한테 해를 가할까봐. 이미 협박 전화도 받았어.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같이 싸워요. 정의가 이겨야죠. 석훈은 아들의 눈을 봤다. 그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있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아들. 다음 날 석훈은 결정을 내렸다. 영상을 공개하기로.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유튜브에. 사람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기로. 그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목은 20년 전 진실 마이너스 대한건설은 답하라. 영상은 석훈의 증언과 함께 당시 사고 영상의 일부를 담았다. 대한건설의 불법 폐기물. 헬리콥터 조작. 태영의 마지막 말. 편집을 마치고 석훈은 업로드 버튼 앞에서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대한건설과의 전면전이 시작된다. 아버지 올리세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다. 석훈은 아들을 봤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석훈은 용기를 내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업로드됐다. 10분 후 조회수 10만. 30분 후 50만. 1시간 후 100만.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졌다. 댓글이 쏟아졌다. 이거 진짜예요? 대한건설이 이런 짓을?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건 살인이에요. 언론에서 다뤄야 합니다. 확산시켜주세요. 석훈은 댓글을 읽으며 떨렸다.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1시간 후 대한건설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을 통해서였다. 해당 영상은 사실무근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석훈은 예상했다. 그들이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영상을 준비했다. 더 명확한 증거. 더 결정적인 장면. 그날 밤 석훈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석훈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석훈은 인터폰으로 확인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김석훈 씨 나오세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석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석훈은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자물쇠가 부서졌다.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당신들 누구요? 나가요. 석훈은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들은 무표정하게 다가왔다. 한 명이 석훈의 팔을 붙잡았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고하러 왔습니다. 뭐가 경고요? 영상을 내리세요. 그리고 더 이상 대한건설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테이블 위에 액자를 집어들었다. 민수와 석훈이 함께 찍은 사진. 남자는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다음에는 당신 아들이 이렇게 됩니다. 석훈은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그들은 진짜였다. 진짜로 민수를 해칠 수 있었다. 알겠어요. 내릴게요. 남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석훈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집에 들어왔다. 부서진 현관문을 보고 놀랐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석훈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는 분노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니야. 그러면 더 위험해져. 그들은 진짜야, 민수야. 너한테 해를 끼칠 수 있어.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래도 이대로 굴복할 순 없어요. 20년 전 태영 아저씨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걸 밝혀야죠. 석훈은 아들의 결연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포기할 수 없다. 태영을 위해서라도. 알았어. 우리 끝까지 싸우자. 챕터 8 언론의 주목. 석훈의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대한건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상을 그대로 두었다. 오히려 추가 영상을 올렸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폐기물 매립 현장의 GPS 좌표, 당시 대한건설 직원 명단, 헬리콥터 정비 기록. 조회수는 500만을 넘어섰다. 댓글은 10만 개. 사람들의 분노는 대한건설을 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대한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조차 항해 시위를 벌였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 매체들이었다. 작은 기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졌다. 주요 일간지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다. 20년 전 헬리콥터 사고의 진실은 대한건설 불법 폐기물 의혹 해명해야.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PD가 석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석훈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고 싶습니다. 석훈은 고민했다. TV에 나가는 것, 얼굴을 공개하는 것,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이기도 했다. 네, 출연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석훈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있었다. 조명이 밝았고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진행자는 중경기자 출신으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했다. 김석훈 씨, 20년이 지난 지금 이 진실을 밝히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었지만 친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년간 저는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대한건설 측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트라이 데 컨티뉴 생각하십니까? 석훈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 영상, 당시 촬영 기록, 그리고 조종사 김태영의 마지막 음성.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노인입니다. 남은 시간에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진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석훈의 진심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다. 아드님의 8억비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관심을 끌기 위한 상업적 전략은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석훈은 예상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과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별개입니다. 만약 제가 돈을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대한건설에서 저를 고소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법적 조치만 언급하고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진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생방송이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이 석훈을 지지했다. 저 눈빛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대한건설 답 좀 하세요. 20년 전 사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석훈은 스튜디오를 나섰다. 복도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그는 석훈에게 다가왔다. 김석훈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진우입니다. 20년 전 그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입니다. 석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바로 그 형사. USB를 백업해준 사람. 이 형사님. 제가 찾고 싶었습니다. 이진우는 조용한 곳으로 석훈을 안내했다. 방송국 뒤편의 작은 카페. 그들은 마주 앉았다. 20년 전 제가 영상을 백업해서 당신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하지만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저는 형사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대한건설의 압력이 너무 강했어요. 증거가 있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당신에게 남겼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밝힐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김태영 씨 가족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석훈은 이진우의 손을 잡았다. 형사님, 이제라도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도 있습니다. 당시 내부 문서들,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증거들 모두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20년의 시간을 넘어 정의를 위한 동맹이 맺어졌다. 다음 날 석훈은 이진우가 준 자료를 검토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었다. 대한건설 내부 이메일, 뇌물 수수 기록, 정비사와 대한건설 임원 간의 통화 녹음. 석훈은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다. 제목은 대한건설의 20년 은폐 마이너스 결정적 증거 공개. 영상은 40분 분량이었다. 지금까지 중 가장 길고 가장 상세했다. 업로드하기 전 석훈은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이 영상을 올리면 정말 끝장을 볼 거야. 대한건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셔서. 석훈은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폭탄이었다. 1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 3시간 만에 500만. 하루 만에 1000만을 돌파했다. 댓글은 20만 개를 넘어섰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검찰은 뭐 하나요? 재수사해야죠. 대한건설 회장 구속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경단체, 인권단체, 변호사 모임. 그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건설 20년 전 범죄 철저히 수사하라.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20년 전 헬리콥터 추락 사고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명백한 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다. 비로소 대한건설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회장 박재민은 출국 금지됐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다. 석훈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화면에는 대한건설 본사 앞에 모인 기자들과 압수수색 나온 검찰 직원들이 보였다. 20년 만에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석훈은 쓰러졌다. 화장실에서 대량의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었다. 민수가 발견했을 때 석훈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민수는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석훈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암이 너무 진행됐습니다. 뇌와 간, 폐 모두 기능이 저하됐어요. 솔직히 일주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수는 무너졌다. 아버지가 아팠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 병실에서 깨어난 석훈은 아들을 봤다. 민수는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치료받으세요. 제발. 석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나는 이제 편하게 가고 싶구나. 안 돼요. 아버지 없으면 전 어떻게 해요? 석훈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빠가 남긴 것들이 있잖아. 유튜브 채널, 구독자, 그리고 진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수십만 명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울었다. 챕터 9 마지막 비행. 병실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석훈은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드론을 날리기 좋은 날이었다. 민수는 옆에서 졸고 있었다. 밤새 간호하느라 지쳤을 것이다. 석훈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마음이 아팠다. 민수야. 석훈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민수가 깨어났다.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드론. 가져다 줄래? 마지막으로 날리고 싶구나. 민수는 망설였다. 아버지, 지금 몸 상태가. 제발.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다녀와서 드론과 조종기를 가져왔다. 석훈은 반가운 얼굴로 드론을 받아들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잠깐 밖에 나갈 수 있는지. 의사는 반대했지만 석훈의 간절함에 결국 허락했다. 단 휠체어를 타고 30분 이내로. 민수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옥상으로 갔다. 옥상은 넓고 조용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석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갑고 신선했다. 드론 준비해 줄래? 민수는 드론을 조립하고 배터리를 장착했다. 조종기를 켜고 스마트폰을 연결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조종기를 잡았다. 아버지, 제가 날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석훈은 천천히 스틱을 위로 밀었다. 드론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1m, 2m, 5m. 그의 심장이 뛰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화면 속 풍경이 펼쳐졌다. 병원 건물, 주변 아파트, 멀리 한강. 그리고 그 너머 산들. 석훈은 드론을 천천히 전진시켰다. 하늘을 가로질렀다. 아름답구나. 석훈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가 사랑했던 것. 하늘. 자유. 아름다움. 민수는 아버지의 옆얼굴을 봤다. 석훈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행복만이. 드론은 계속 날아갔다. 병원 상공을 벗어나 한강 쪽으로. 석훈은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유람선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넜다. 민수야, 이거 녹화되고 있지? 네, 아버지. 좋아. 이게 아빠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울지 마. 아빠는 행복해.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어서. 10분간의 비행. 배터리 경고가 울렸다. 석훈은 드론을 천천히 돌려 병원으로 돌아오게 했다. 착륙은 완벽했다. 드론이 옥상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석훈은 조종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힘이 빠졌다. 민수야, 들어가자. 병실로 돌아와 석훈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약했고 혈압은 낮았다. 가족분들 부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무너졌다. 하지만 다른 가족은 없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민수와 석훈 둘뿐이었다. 그날 오후 석훈의 병실에 손님이 찾아왔다. 이진우 전 형사였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김석훈 씨,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신데요? 검찰이 대한건설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20년 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요. 그리고 당시 뇌물을 받았던 공무원들도 줄줄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석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입니까? 네. 김태영 씨의 명예도 회복될 겁니다. 조종사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로 기록될 거예요. 석훈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이진우는 석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20년의 무게가 비로소 내려놓아졌다. 그날 저녁 석훈은 민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민수야, 오늘 찍은 드론 영상 유튜브에 올려줘. 내 아버지. 그리고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하늘이라고 해줘.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 영상이 업로드됐다. 구독자들은 즉시 알아챘다. 댓글이 쏟아졌다. 아버지, 마지막이라니. 끝까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랐다. 100만, 200만, 500만. 사람들은 석훈의 마지막 비행을 지켜봤다. 그리고 울었다. 새벽 3시 석훈은 민수를 불렀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민수야, 아빠 말 들어줄래? 내 아버지.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버지. 8억. 너무 걱정하지 마.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나올 거야. 천천히 갚아가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 석훈은 눈을 감았다. 호흡이 느려졌다. 심장 박동이 약해졌다. 그리고 멈췄다. 아버지,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를 흔들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새벽 3시 47분. 김석훈 78세. 사망.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석훈은 평화로웠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처럼. 챕터 10 남겨진 유산.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대부분은 석훈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구독자들. 젊은 여성이 다가와 민수에게 말했다. 아버님 영상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용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년 남성은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다. 저는 건설 현장 노동자입니다. 아버님이 진실을 밝혀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실감했다. 이진우 전 형사도 왔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김석훈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시작한 싸움,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강민호도 왔다. 옛 동료. 그는 민수를 꼭 안았다. 민수야, 내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 나도 항공 사진작가로 20년 일했지만 내 아버지만큼 실력 있는 사람 못 봤어. 고맙습니다, 민호 아저씨. 장례식이 끝나고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드론, 조종기, 노트북, 그리고 서랍 속 USB. 민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20년 전 영상. 헬리콥터 추락. 대한건설의 범죄. 민수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다. 제목은 민수에게. 민수는 클릭했다.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촬영 날짜는 한 달 전. 아버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민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병을 숨긴 것. 하지만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민수는 화면을 보며 울었다.
아빠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빚도 못 갚아주고 유산도 없어. 하지만 이 채널은 남긴다. 아버지의 하늘. 이제 이 채널은 내 거야. 석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을 닦는 것 같았다. 민수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 아빠를 위해 함께 싸워준 것. 고맙다. 이제 너는 혼자야. 하지만 정말 혼자는 아니야.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들은 내 가족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빚은 천천히 갚아가면 돼. 급할 것 없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빠가 못해준 것들 내가 이루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하늘에서 지켜볼게. 영상이 끝났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얼굴, 미소. 모든 것이 그리웠다. 며칠 후 민수는 유튜브를 확인했다. 구독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다.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 아버지의 마지막 하늘은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은 50만 개. 레스트 인 피스 아버지.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 씨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민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버지의 채널을 이어가기로. 그는 카메라 앞에 섰다.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영상에 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아버지의 하늘 채널을 운영하셨던 김석훈의 아들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이 채널을 제가 이어가려 합니다. 아버지처럼 드론을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업로드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민수 씨 응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민수는 드론을 배우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매주 주말 민수는 강민호와 함께 여러 장소에서 드론을 날렸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조종이 불안정했고 구도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다. 한 달 후 민수는 첫 번째 드론 영상을 올렸다. 북한산. 아버지가 처음 촬영했던 그곳. 영상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잘하고 있나요? 제가 하늘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다. 댓글은 10만 개. 민수 씨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동입니다. 계속 해주세요. 민수는 계속 영상을 올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장소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구독자는 200만을 넘어섰다. 유튜브 수익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희망이었다. 8억의 빚을 조금씩 갚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에게 이메일이 왔다. 한 출판사에서였다. 김민수 씨, 아버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민수는 출판사를 만났다. 그들은 진심이었다. 석훈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고 싶어 했다. 책인세는 모두 민수 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유산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다. 책은 6개월 후 출간됐다. 제목은 아버지의 하늘 -78 노인의 마지막 도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만 권이 팔렸다. 인쇄 수익으로 민수는 빚을 갚아갔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는 희망을 되찾았다. 챕터 11 새로운 시작. 1년이 흘렀다. 민수는 더 이상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다. 유튜브와 책인세로 생활할 수 있었다. 건설 현장도 그만뒀다. 대신 풀타임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하늘 채널은 300만 구독자를 넘어섰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산을 잘 지키고 있었다. 매주 새로운 드론 영상을 올렸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 대한건설 사건.
재판이 진행됐고 회장 박재민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살인교사, 뇌물공여.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김태형의 명예도 회복됐다. 조종사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로 공식 기록됐다. 유족에게는 국가배상금이 지급됐다. 어느 날 민수는 김태형의 딸을 만났다. 이름은 김지연. 31살의 여성. 그녀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알게 됐다. 민수 씨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20년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무책임하게 사고를 냈는지,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피해자였다는 것을. 민수는 지연을 안아줬다. 두 사람은 오래 울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그 후로 민수와 지연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렸다. 아픔을 함께 나눈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다. 6개월 후 민수는 지연에게 고백했다. 지연 씨, 당신을 좋아합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민수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들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운명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민수는 오랜만에 행복했다. 빚의 무게도 여전했고 아버지의 빈자리도 컸지만 지연이 옆에 있었다. 유튜브 채널도 변화가 있었다. 민수는 지연과 함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들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김석훈과 김태형, 두 아버지의 우정과 희생을 담았다.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두 분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가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1년 반 후 민수는 지연에게 프러포즈했다. 북한산 정상. 아버지가 처음 드론을 날렸던 그곳.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함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어요. 지연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 씨. 함께해요.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이진우 전 형사가 주례를 섰고 강민호가 축가를 불렀다. 하객들 중 절반은 유튜브 구독자들이었다. 그들은 민수와 지연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결혼 후 민수는 빚을 거의 다 갚았다. 8억 중 7억을 갚았다. 남은 1억도 곧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유튜브 수익과 강연료, 책임세. 모든 것이 안정됐다.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조용한 산 중턱. 석훈은 그곳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술 한 잔을 따르고 말했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지연이라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채널이 저를 살렸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꿈을 꿨다. 석훈은 드론을 날리고 있었다. 하늘 높이. 구름 사이로. 그는 민수를 보고 웃었다. 잘하고 있구나, 아들. 자랑스럽다. 민수는 꿈속에서 울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다음 챕터로 이어집니다. 챕터 12 천만 구독자의 기적. 3년이 흘렀다. 아버지의 하늘 채널은 이제 1000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900만 명. 민수는 매일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지만 모든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민수와 지연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다. 딸. 이름은 하늘. 민수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말했다. 너의 할아버지는 하늘을 사랑하셨단다. 그래서 내 이름도 하늘이야. 하늘이는 민수를 닮았다. 그리고 석훈도 닮았다. 눈빛이 선했고 미소가 따뜻했다. 민수는 하늘이를 데리고 드론 촬영을 나갔다. 아기띠에 하늘이를 안고 한 손으로 조종기를 잡았다.
지연이 옆에서 도왔다. 하늘아, 저기 봐. 할아버지가 사랑하셨던 하늘이야. 하늘이는 방긋 웃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날 영상은 특별했다. 제목은 할아버지의 하늘을 처음 본 손녀. 민수는 영상에 내레이션을 넣었다. 아버지,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하늘이에요. 아버지를 닮아 예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도 드론을 날릴 거예요. 아버지처럼. 영상은 바이럴됐다. 1500만 조회수. 댓글 30만 개.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할아버지 닮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네요. 그 영상으로 채널은 마침내 10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1000만 명. 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채널이 이렇게 커지다니. 민수는 기념 영상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1000만 명이 아버지의 하늘을 보고 있어요. 8억 빚도 다 갚았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남긴 용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힘.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에는 석훈의 마지막 영상 중 한 장면이 나타났다. 드론으로 촬영한 하늘.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장면. 그리고 자막. 김석훈 1947-2025. 78살의 꿈을 이룬 아버지. 영원히 하늘에서. 민수는 영상을 보며 울었다. 지연이 옆에서 안아줬다. 하늘이도 아빠의 눈물을 보고 작은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만졌다. 괜찮아요, 여보.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응. 알아. 고마워, 지연아. 그날 밤 민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넷플릭스. 제목은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 민수는 이메일을 열었다. 김민수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눈이 커졌다. 넷플릭스. 전 세계. 아버지의 이야기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간다니. 그는 지연에게 이메일을 보여줬다. 여보, 이거 봐. 넷플릭스에서 다큐 만들자고 해. 지연도 놀라워했다. 대박이에요. 아버님 이야기가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민수는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1년 후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제목은 파더즈 스카이. 러닝타임 90분. 석훈의 생애, 유튜브 도전, 대한건설과의 싸움, 그리고 민수의 성장.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다큐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미국, 유럽, 아시아.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리뷰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올해 본 다큐 중 최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진짜 이야기. 이게 사랑이고 이게 가족이다. 민수는 해외 언론 인터뷰도 했다. CNN, BBC, NHK. 그들은 모두 석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당신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의 상징입니다. 민수는 인터뷰마다 같은 말을 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4년 후 민수는 강연자가 됐다. 대학교, 기업, 시민단체.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청중들은 울고 웃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어느 대학 강연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다. 민수 씨, 아버님을 잃은 슬픔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슬픔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 안에 살아계세요. 제가 드론을 날릴 때, 하늘을 볼 때, 딸을 안을 때.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저를 지탱해줘요. 용기, 사랑, 희망.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다시 찾았다. 5년 만이었다. 묘비는 깨끗했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었다. 아마 구독자들이겠지. 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는 술 한 잔을 따랐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알아요. 아버지는 영웅이 되셨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하늘이가 이제 5살이에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요. 아버지 닮아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드론을 꺼냈다. 장난감 같은 크기. 이거 하늘이 드론이에요. 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언젠가 하늘이도 하늘을 담을 거예요. 민수는 드론을 날렸다. 묘지 위로. 하늘 높이. 카메라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석훈의 묘, 민수,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 보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계시니까. 드론을 착륙시키고 민수는 일어섰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뤘어요, 아버지. 우리 이뤘어요. 민수는 손을 흔들고 산을 내려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날 밤 민수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 영상은 민수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들 덕분에. 이 채널, 이 사랑, 이 용기.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시간은 지나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상이 끝났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랐다. 댓글이 쏟아졌다. 민수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영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만들어주셔서. 민수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옆방에서 하늘이가 자고 있었다. 지연도 함께.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또 다른 아버지가 됐어요. 하늘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게요. 아버지처럼. 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잘 자요, 아버지. 내일도 아버지의 하늘을 담을게요. 에필로그로 이어집니다. 에필로그 하늘 아래 모든 것. 10년 후. 김하늘 15살. 그녀는 드론 조종기를 능숙하게 다뤘다. 아버지 민수 그리고 할아버지 석훈에게서 물려받은 재능. 하늘이는 학교에서 드론 동아리를 만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었다. 어느 날 하늘이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용기 있는 분이셨어.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리고 사랑이 많으셨어. 너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은 것도 할아버지 때문이야.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우리가 드론을 날릴 때마다 보고 계실 거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드론을 날렸다. 집 앞 공원에서. 하늘 높이. 구름 사이로. 화면 속 풍경은 아름다웠다. 공원의 나무들, 놀이터의 아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하늘이는 할아버지가 봤던 그 하늘을 보고 있었다. 민수는 딸의 옆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벅찼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딸로. 때가 이어지고 있었다. 사랑도 용기도 꿈도.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컸어요.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하늘 채널은 마지막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할아버지에서 손녀까지 마이너스 세대의 하늘. 영상에는 석훈의 첫 드론 영상,
민수의 성장 과정, 그리고 하늘이의 첫 비행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면. 하늘이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이에요.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이 채널, 제가 이어갈게요. 할아버지의 하늘을 계속 담을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영상이 끝났다. 구독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3대가 이어지는 감동. 이게 진짜 유산이네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늘 어딘가에서 김석훈은 미소 지었다.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아들은 행복했고 손녀는 하늘을 날았다. 8억의 빚은 사라졌고 대신 사랑과 용기가 남았다. 석훈은 구름 사이를 거닐었다. 옆에는 친구 김태영이 있었다. 태영아, 우리 해냈어. 진실이 밝혀졌어. 고마워, 석훈아. 내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아이들 덕분이지. 그 아이들이 우리의 꿈을 이어줬어. 두 친구는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하늘이. 행복한 가족. 따뜻한 저녁. 가자, 태영아. 우리도 쉴 시간이야.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구름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다. 영원히.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버지의 하늘 채널은 계속됐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고 용기는 전염되고 꿈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와 딸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하늘 아래 살고 있다.